세계유산 도시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하만이 세계유산 도시에 됐습니다. 앞에 지금 보이시는 장면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던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 장면입니다. 하만을 대표로 해서 세 분이 가셨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세계유산 도시 하만을 이루는데 아주 큰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세계유산 도시 하만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면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입니다. 아주 넓고 전 세계에서 다 거의 한 150개국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악 세 자리 한 단에 좌석이 세 자리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의장단이 앞쪽에 앉아 있고 앞쪽 라인들은 21개 위원국이 있습니다. 이 회의장에서는 21개 위원국만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유산들을 올려가지고 이 유산을 이제 세계유산 센터에서 보고를 합니다. 현장 실사는 어떻고 등재 신청서는 어떻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21개 위원국들만 발언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새로운 유산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우리가 조사를 해왔다. 그리고 위원국들의 의사를 다 묻습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그래서 위원국들이 이게 한 유산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다. 왜 반대냐? 우리는 찬성이다. 왜 찬성이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계속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야도 세계유산 등재의 근고 판정을 받았지만 현장에 가면은 돌발적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니까 세계유산 등재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의사들은 이게 체크가 됐냐? 이런 것들도 이 회의장에서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참석했던 분들은 한 60여 명 갔습니다. 우리 10개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현지에서도 시장 교수님 도지사님 앉아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회의 진행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지금 사전에 논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부터 가야공군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유산 센터, 그리고 우리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에서 이제 현장 실사하고 심사를 다 했죠. 그래서 거기서 심사 결과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현장에 가보니 어떻더라, 뭐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 안 하더라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유산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과들을 이야기하면은 21개 위원국들이 손을 들고 찬성한다, 반대한다, 뭔가 조사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결론을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 Decree draft decision 45.8b.8 adopted. 지금 우리 관계자들, 따라간 관계자들이 지금 등재를 될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긴장해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그 다음 장면. 그래서 우리 바로 회의장 옆에 큰 홀을 빌려가지고 이제 축하 전체 다 모여서 뭐 이렇게 뛰고 사진 찍고 우리가 같이 다 가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사진 기념 촬영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또 하만에서 준비를 아주 잘 해오셨죠. 부채를 이렇게 쭉 다 가져오셔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또 나눠서 돌리고 전체적으로 부설 하나씩 들고 이렇게 또 기념 촬영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경남 각지 경북 이렇게 프랭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붙었죠. 그래서 진짜 합천에 가보니까 이게 붙일 데가 없어갖고 계시대는 물론이고 이제 산 나무가지에 이렇게 다 붙어 있어 한 200장 정도, 업에만 해도 한 200장 정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갔다 와서 한 달 정도까지 계속 세계유산 등재의 의미가 뭔지 이런 방송들이 이어지면서, 그나마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가야가 많이 이제 국민들한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다.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그 외국 분들이 축하를 이제 우리 대표들한테 와서 축하해주면서
자기들은 이런 그 고분들 그림들 보고 너무 보존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봤을 때 하고 다른 이런 특이한 이런 형태들이 산에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때로 이렇게 몰려가 있으니까 굉장히 신기하다.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또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요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들려보겠다. 그런 인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가야고분이 어떠한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 유네스코에서 인정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개의 공동입니다. 자, 이게 한반도 남부에 이렇게 노란 점들이 다 지금 현재 확인된 우리 가야고분군이죠. 가야고분군이 지표조사, 발굴조사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한 789대에서 1100곳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만들던 시절이죠. 무덤에 아주 공을 들이던 시절.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 건설에 아주 공을 들이던 시절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를 하지만 일본은 3세기부터 6세기를 이름 자체가 고분시대입니다. 이게 이 시기가 동아시아 전체로 고분을 엄청나게 만들던 시기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이미 일본어 고분시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분이 아주 상징적인 물질 문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전체가 범위가 고분이 가야 고분의 범위를 보면은 가야의 영역이 38선을 그어서 이렇게 쭉 이게 뚜렷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때 당시에는 영역 개념이 없는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야의 유산의 범위를 보면은 여기가 가야의 영역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들의 범위가 가야 전체의 범위를 이렇게 하나의 공간적인 범위로 세계화됐다는 게 굉장히 특별하고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가야가 세계유산을 됐지만은 이게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야가 되겠느냐, 세계유산 안 된다. 등재가 결정되는 순간까지 가야가 안 될 것이다.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게 세계유산이 이미 됐지 않습니까? 한 국가에서 하나의 특정 시기에, 특정 우리 고대 국가 시기에 유산이 이렇게 네 곳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사례인데, 이게 굉장히, 특별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 기준은, 또 우리 박물관 대학에서 많이 또 강의를 했고,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문화유산은 이게 등재 기준 6가지, 자연유산은 4가지, 7, 8, 9, 10 가지죠. 그래서 이 등재 기준,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등재 기준에 부합하면서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글자, 자, 2번은 가치관이 교류를 잘 보여주는 유산, 3번은 이미 사라진 문화의 전통, 4번은 인류 전체 역사에서 단계를 잘 보여주는 유산, 그 다음에 5번은 뭔가 문화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이런 유산, 그 다음에 6번은 살아있는 전통이나 사상 이런 것들을 반영한 유산. 그 중에서도 이 6가지를 대변하면서 가장 특출해야 된다. 그게 독보적으로 잘 드러나야 된다. 이게 등재 기준입니다. 자, 지금부터 등재 추진의 과정입니다. 2011년 이때 우리가 국가 브랜드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세계화에 아주 주목을 했던 데죠. 그래서 세계화에 문화유산들도 세계화 시켜야 된다 해서 뭔가 세계유산 될 만한 게 없냐 이렇게 해서 각지에 다 이렇게 뽑아서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북에서도 가야 이미 경주가 신라권이 됐으니까 이 저쪽 고령 상주 성주에는 뭐 없냐 했을 때 가야 문화권, 가야 고분에 주목해서 거울도 하다 보니까 가야 유산이 세계유산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따로따로 이제 진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유산인데 왜 따로 하느냐 해서 2013년에 잠정 목록 등재를 시키면서 이제 하나로 합쳐서 하자. 요즘은 잠정 목록도 하기도 힘듭니다. 잠정 목록에서 거의 승부가 갈려지거든요. 잠정 목록의 가치가 이제 반영이 돼야 그 다음 세계유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약간 어리버리하게 오면은 잠정 목록도 안 돼서 탈락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는 도저히 세계유산으로서는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시 유산 선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 등재 신청서를 계속 수정하고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그 작업들을 했고 2021년에 드디어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2017년, 18년부터 가야사 복원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가야사에 굉장히 집중하던, 그리고 2012년, 13년에 가야 보험군이 잠정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으면 국정과제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리 뭐라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충분히 가야사를 다시 이렇게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할 만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정과제로 선택이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중앙에서 굉장히 이제 산사 서원도 이제 졸업을 시키고 그 다음은 가야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가야 보건군 탐험대 이런 걸 만들어서 현장 답사도 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우리 또 주민 소담 분들도 7개 지역에서 이제 결성이 돼가지고 180여 분이 또 계시면서 이분들도 보건군 정화 활동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학교 이런 데 가서 강의도 또 해주시고 해서 지금 유네스코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찬성을 하느냐, 이 반드시 이게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심사를 하면서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 현지 와서도 다 이게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드디어 2021년 1월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이 등재 신청서를 한 10건 정도 써봤는데 계속 들고 가서 이제 문화청에 심사를 하고 부결되고 지금 그 신청서 읽어보면은 역시 부결될만 했구나. 도저히 이 신청서로서는 들고 가서 100점 100패 분명히 떨어졌을 것이다. 문화청에서 간신히 통과를 하더라도 유네스코에 가서 도저히 5월에 100점 신뢰가 되어 있는데 그 유산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런 장면들로 엮여져 있었죠. 그래서 현장 실사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그 등재 신청서를 가지고 1년 반 정도 이코모스 한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 여기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문화유산은 그리고 한 분이 파견돼 가지고 현장에서 실사를 합니다. 현장 실사를 이제 이 오스트리아에서 호주에서 이 양반이 오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 와서 나머지 분들은 신청서만 보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검사를 심사를 하는데 이분은 현지에 와서 보존이 진짜 잘 되고 있느냐,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이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협력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하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다니는 동선까지 우리가 계속 체크해서 한 4개월을 동선을 체크하고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서 뭘 마시고 어디에서 누구하고 만나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연습을 한 3차례 정도 우리가 리허설을 했습니다. 세계유산이 등재되면은 아주 이제 주목을 하면서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거의 2, 3년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짝하고 끝나죠. 처음에는 이게 많이 알려지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마리산 고분글이 쭉 이렇게 펼쳐진 모습을 보면은 이번에 꼭 저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보게 되고 하는데 거의 이게 동력이 2, 3년을 이제 넘지 못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세계유산 등재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제 유산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면서 왔던 그 100년의 과정이 등재라는 결실로 나온 거고, 앞으로 이제 적어도 10년, 그 다음 앞으로 100년에 저 유산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변화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 그리고 얼마나 이 유산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아는 만큼 이해를 시키고 알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데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 천지 차이로 이제 변화됩니다. 자, 세계유산 되면은 역시 유산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그 동네 함안이라는 이런 이름이 단지 국내뿐만 아니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이름 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세계유산에 가장 이제 뿌듯했던 지점들은 역시 이런 옛날 사진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임나 일본부에 뭐 실상을 찾겠다 하면서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쭉 파내고 거의 망가뜨리 가면서 하고 그러면서 찾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제 조상님의 무덤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그죠? 이렇게 아무리 묵고 살기 어렵더라도 주변에 우리가 논밭을 갈았지만은 무덤을 이렇게 훼손하지 않았는데 일제 때부터 이게 무덤을 파니까 유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그 유물을 이제 돈 주고 사더라. 귀걸이가 하나 나오면 그거 팔면은 온 가족이 3개월을 이렇게 묵고 사는데 그죠? 할 일 없는데 농사 짓고 겨울에 뭐 하겠습니까? 다 유물 팔아가겠지. 이게 가야 고분의 고분이 보물창고다 이런 식이 퍼지면서 이제 거의 한 1년에 4, 5개월은 도굴 하는데 다 갑니다. 그때부터 도굴이 되고 그 이후로도 60년대, 70년대 이렇게 흐르면서도 계속 도굴이 일어서 우리 이 가야 고분들이 처참하게 이렇게 다 파괴됩니다. 선진국주 가야 대략 이제 유산이라는 걸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60, 70년대를 다 이렇게 거치면서 그나마 조금 우리가 나아졌다 이런 지점에 오니까 이런 문화유산에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하나하나 만들어서 결국 이런 모습을 되찾은 거죠. 이게 유네스코에서 대한민국은 유산 보존에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다. 이게 등재 신청서에. 그리고 유산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보존 관리 이게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고 그죠? 감동 안 할 그런 나라들이 없겠죠. 아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칭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유산 되면은 이런 유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활용 사업들, 지역 문화재 축제들이 이제 같이 이제 벌어집니다. 벌어지고 이제 지금 계속 열리고 있는 미디어 아트라든지 그다음 세계유산 축전 이런 것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국가에서 이제 하는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을 가지고 미디어 아트라든지 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예산도 많이 지원되죠. 이런 것들은 해야 되고 하지만 또 스스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뭐를 찾아서 계속 이걸 이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장면이고 이런 부분에 지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저 유산이 우리 한테 반미 주냐 이렇게 하면서 2014년부터 17년까지 굉장히 이제 진척이 안 됐을 때도 어떤 분들은 유산에서 전기세가 나오냐 물세가 나오냐 해서 하지 마라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여러 분들 계시는데 이제 그런데도 이렇게 하만처럼 그죠? 뭔가 이게 먼저 선도하는 이런 또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먼저 앞으로 쭉 치고 나가야 주변에서도 보고 머뭇 하다가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같이 이제 동반 성장하게 되는 그런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유산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저 유산을 반드시 보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이제 정착되는 게 세계유산의 가장 큰 의미 중 하나입니다. 선도적인 이거 바닥에 이제 제가 딱 조사를 했는데 이거 제가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한번에 오면 내가 자랑스럽게 하는데 처음에 이게 요거만 삼각형만 바닥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새가 2마리 보여요. 그래서 이게 새만 2마리 주워서 이제 끝낼까 하다가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그냥 아예 통째로 거기를 딱 떠서 그대로 뒤집어 가지고 폼을 씌워서 문화재 연구소에 보냈죠. 이 혹시 뭔가 있는지 잘 좀 살펴봐라 이거.
이게 전화가 며칠 후에 왔는데 왜 흙을 떠가 보냈냐, 뭐가 있다고 이걸 보냈냐고 아주 호통을 치고, 또 우리 또 소장은 그때 바쁜데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래가지고 거의 침울을 했는데 2주 있으니까 와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약간 먼지를 털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남아있는 유자이기를 처음 봤다 하면서 담당자가 아주 칭찬을 하고, 심지어 여기 끈까지 달려가 딸랑딸랑한 그게. 그래서 제가 기쁘기보다는 소장한테 이제 이게 야단을 안 맞게 됐다 이런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그리고 우리 10년 만에 진짜 이게 계속해서 말썽 얘기죠. 아무것도 아닌, 원래는 고분이 아니었다고 해가지고 2번인가 조사를 했는데도 고분이 아니었다고 했던 45번에서 이렇게 제가 100호분 21호분 팔 때 제발 왕관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팠는데도 안 나오고, 더 이상 가만에는 왕관 같은 거 안 만들었었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했는데, 이게 세계유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기적의 연속, 그죠? 아니 그 100년 만에 또 고분을 파는데 별자리가 이렇게 또 확인되고, 그리고 사슴 진모양 토기들이 튀어나오고요. 제일 큰 것은 진짜 여기가 가야리 유적. 처음에는 우리가 고분만 가면 싱겁다, 사람이 살던 곳하고 죽은 곳이 같이 가야 되는 게 세계유산의 기본인데 왜 여기는 고분만 등재를 하느냐. 그래서 그 다른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와서 가야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고분이 있으면 삶의 공간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해서, 토성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고분만 가겠습니다 했죠. 그때 이게 벌써 확인됐었으면 2개를 같이 갔었던 얘기죠. 그런데도 거의 없다라고 했는 건데 세계유산 하면서 이게 전설이 그냥 우리가 역사가 된 거죠. 이 정도 규모의 토성이 남아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한 사람이 없었죠. 기록에는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하기를 못했는데, 이만큼의 큰 토성이, 그리고 고분만 바라보는 거하고 이 토성을 바라보는 거, 토성을 보면서 야 가야의 국력이 우리가 알던 거하고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어야 된다. 이게 또 기적적으로 확인돼 가지고요. 하여튼 하만에서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진짜 대단한. 진짜 하만이 다들 뭐 성산사석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이 풀에 저기 또 본이 계시죠. 완전히 그 나무를 쫙 정비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다 만드는 게 저 담당자가 나무 하만의 나무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조경 기술도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좀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만 전체가 거의 우리는 이제 공장으로 벌떡이를 써야 된다라고 한 게 12년 전에는 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만에는 중소기업들이 너무 많고 공장을 유치해서 가야 된다 했는데, 이제는 공장도 있고 유산도 있고 역사문화 도시도 뭐 이런, 이게 조화롭게 이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유산자 되고 나면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야를 이제 알려야 됩니다. 다들 그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걸 담당하는 외교부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가야가 솔직히 어디 있는지 모른다, 가야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신 분들 태반이었고, 세계유산 전공자들도 가야 고분구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가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들도 많았고, 그분들을 태워서 이렇게 가야 오보면은 와 이런 곳이 있었냐 이렇게 정도. 그래서 이 세계유산 이제 등재 계기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야를 알려야 됩니다. 가야가 단지 아는 건 딱 3가지입니다. 상국유사, 일현스님, 오가야, 육가야, 그리고 김수로 왕릉, 그 다음에 허황호 인도에서 왔다. 그 다음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수준을 우리가 스스로 넘어서서 교육을 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가야에는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다. 그게 우리 교과서라든지 인터넷에 타 들어가 보면은 고대 국가로 가지도 못하고 자그마한 것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신라한테 다 망했다.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면서 하나로 가야 되니 저렇게 나눠지고 싸우면 안 된다.
그걸 이제 가야의 모범이라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작은 나라들이 서로 모여서 이런 형태로 공존하면서 살았다. 그게 이제 가야의 모습이고 그 가야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만의 아주 제가 볼 때 좋은 조건이 하나가 우리가 지금 학생들은 시간이 없어서 가야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역사는 뭐 저 뒤에 뭐 알아서 하는 식으로 영어 수학 하기 바쁘니까 이제 우리 39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나마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하만군하고 39사하고 이렇게 잘 매칭을 해가지고 신병들 교육시킬 때 꼭 가야 역사를 넣어가서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전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한테 가야가 있었고 가야는 이런 나라예요. 이걸 신병 교육 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마지막 행군을 마르산 고군군까지 저 해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가면서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가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알리면은 이게 진짜 가야를 내가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정도로 나가겠죠. 군대 시절에 시간이 좀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유산들도 같이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부터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기록에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철을 뭐 낭낭대망에서 수출하고 외에도 수출했다고 하는데 아까 보신 그 대성도 고궁문이 사라졌다 하면은 이런 기록이 도대체 증명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철이 진짜 철을 바탕으로 해서 가야가 문화가 그만큼 이제 팽창되고 성숙해졌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로 먹고 살고 있듯이 그죠. 철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최첨단 물질이었고 이걸 가야가 굉장히 많은 철을 생산하고 이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농경 사회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땅이 없는데 어떻게 저게 뭐 풍요롭게 살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야는 그런 데 방점이 없는 거죠. 나라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역으로서 바다를 끼고 이 무역으로서 아까 삼국지 위지도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 길은 요 7세기까지 이런 뭐 바로 서해안을 바로 횡단하거나 이런 항구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해안선을 따라서 이 대마도를 거쳐서 이키스물을 거쳐서 가는 루트밖에 없습니다. 7세기까지. 그리고 이제 도치 그다음에 배가 잘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장보고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서해안을 바로바로 가고 일본에서도 바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열도로 봐서는 이 가야가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죠. 가야를 거치지 않으면 한반도로 올 수도 없고 대륙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무조건 가야를 거쳐야 일본으로 갈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시는 이 하만 분지는 작고 김해는 적지만은 이 한반도의 2배가 되는 일본 열도 전체가 우리의 수출 시장이었고 그 일본 열도에 있는 전체의 원료가 가야를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철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가야가 중국 한반도 일본 열도를 잇는 거의 문명의 징검다리로서 가야가 없었으면 이런 동북아시아의 고대 문명이 탄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가야의 중요한 고대 동아시아 문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에서만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북아시아 고대 문명이 탄생되고 풍요롭게 하는데 가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게 등재 신청서에 들어가 있고 그걸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했다는 거죠. 아직도 일본 서기에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천황 중심의 역사를 쓰다 보니까 가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자기 땅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가 자기 땅이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면서 이제 역사 왜곡을 일본 서기에 돼 있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아주 철저하게 이런 논리들을 구성해 가는 거죠. 단순히 일본 서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일본 서기에도 있고 중국 사서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일본 외왕이 가야 땅을 지배한 걸 중국 왕도 이렇게 인정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접근합니다. 이 논리에 머뭇거리면 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논리를 펼치는데 진짜 그랬을까? 우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논리로. 자, 강개토항 비문에도
신라성에 이르니 왜가 가득 차 있었다. 이 문장이 그대로 당신들이 고구려 사람이 기록한 글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일본 사람들이 쓴 글 아니다. 왜가 당연히 이렇게 밖에 와서 이렇게 합포도 남부지까지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성지하죠. 우리가 옛날 일본 뭐 가짜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일본 사람들이 쓴 논리를 쭉쭉 읽어보면은 서늘해집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중국 사설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대충 공부해서 가야 이렇습니다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그런 논리들을 부셔나가야죠. 자, 세계선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피라미드 막 타지마, 인도 타지마 이런 거 부르지 않다. 우리 고분도 저 하만에 산에 우뚝 솟아있는 저 고분이 거의 한국의 피라미드 조금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피라미드로 우리가 선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고분들이 사라진 소멸된 가야 문명 고대 문명의 증거로서 동안 이 우리 가야가 있던 1, 6세기에 그렇게 각 나라마다 뭔가 상징적인 물질 문화를 만드는데 고분 그리고 이제 왕궁, 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고분이 굉장히 상징적인 역할을 했죠. 오사카에 2019년에 세계사 등재된 겁니다. 우리하고 같이 등재하자. 조금만 기다리라 했는데 먼저 할 수 되고 그래서 이런 전방 부분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가야는 뭐 이렇게 쭉 나이를 대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같은 고분 시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산들을 보니까 가야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특정한 중심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변 영역을 확보해 가면서 고대 국가를 갔는데 가야에는 똑같은 시기지만은 여러 세력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서 서로 각자 공생을 했다. 이런 구조가 가능했겠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왕조 중심으로 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으로만 역사를 이해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향했던 같은 나라도 있고 가야처럼 이렇게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공생하면서 공존했던 이런 사회도 분명히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시키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가야의 유적이었고 그게 이제 이번 세계선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 산 위에 쭉 만들어지는 무덤들은 당시의 정치체의 모습을 지배층의 모습을 상징하는 이런 물건들 물질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한 군데만 있으면은 가야도 어느 특정 김해나 고령, 하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큰 고대 국가로 가고 있었던 중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인데 고령도 있고 하만도 있고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그 왕과 지배층의 무덤들이 곳곳에 있는 거 보면은 역시 가야는 다른 길이 있었구나. 가야가 다른 길을 추구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야가 그렇게 추구했던 이유는 역시 한반도 남부에 남해안을 바라보고 일본 열도와 중국 대륙과 이어진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겠죠. 저 서울 쪽에 있었으면 가야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야의 모습들을 이런 7개의 고분들이 이제 고분의 입지, 내용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역시 이런 것들이 가야의 연명의 증거였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문화가 같은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다르지만 그 내부에서 이런 토기들이나 이걸 보면은 뭔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토기를 보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뭐 당시의 사정을 알려주는 이런 자료도 있었고 그리고 각자 비슷하지만은 다른 이런 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각자가 중심지를 가지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문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특히 토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가야가 일본 열도하고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가졌기에 이 가야 토기가 만들어지고 일본에서는 이제 5세기부터 이 토기가 만들어지죠. 우리는 이게 3세기 때부터 이런 토기를 아주 단단한 토기를 만드는데 일본은 거의 5세기 때부터 만들어지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이건 오사카에서 출토된 일본 토기고 세기라 하죠. 그리고 가야 토기입니다. 형태 똑같죠. 가야 사람들이 가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야 토기 장인들이 그 교육을 시켜서
삽시간에 이 일본 열도에 퍼지자마자 일본 열도 전체가 이런 토기로 다 바뀝니다. 한순간에. 얼마나 많이 이 가야에 그죠? 영향력을 받고 있었는지 뭐 서서히 오사카부터 서서히 변해가면서 100년 걸렸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 10년도 안 돼서 일거에 전체가 토기가 가야 토기 이런 정도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토기만 바뀐 것이 아니고 그죠? 식생활 문화가 다 바뀌었다. 그만큼 뭔가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유산들을 보면은 우리가 1세기부터 6세기까지 그 무덤들의 변화,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는 이런 유물들의 변화를 보면은 청동기에서 이제 철기 문화가 확산되고, 그리고 아주 많은 금공, 세공품, 이런 수공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었다. 요걸 이 가야에서 나온 유물들을 천천히 보면은 동북아시아에서 어떻게 이런 기술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철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청동기, 몸체는 청동기하고 손잡이는 이제 뭐 철기, 요런 것들이 중심을 이루다가 점차 철기 문화 다 바뀌고, 그리고 각종 유산들이 이제 유물들이.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이런 변화의, 기술적인 변화의 흐름들을 우리 가야 유물들이 잘 이해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아까 대성동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조사했던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본의 방패, 그 다음에 이건 다른 고글에서 나왔지만은 중국제 청동 크리스 장식. 그래서 이 대성동에서 보면은 중국 북방이라든지 중국 중원에서,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온 유물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물들이 그냥 발이 달려서 온 거 아니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타고 이런 동북아시아의 교류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일순간에 그 다 날아가가지고 아파트가 됐으면은 전혀 우리가 1, 4세기 가야의 전반기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지점으로 갔겠죠. 아찔한 순간입니다, 제가요. 그래서 이런 고분들의 지금까지 조사 한 3, 40년 됐는데, 이 고분들의 조사의 성과들을 쭉 모아서 보면은 이 고분 유산이 없었으면 가야 문명을 전혀 우리가 이해를 못한 이런 상황이 되겠죠. 가야의 중심지의 모습을 가장 지금 잘 가지고 있는 데가 하만입니다. 다른 데는 많이 진전이 됐거나 없어졌거나 하는데, 아마 10년 후에는 가야 중심지의 모습은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걸 아마 하만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천 옥정공원은 가야의 물류창고, 이 유리자는 시중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하만까지 그 옥정 고분까지 왔죠. 그래서 이런 유물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가야가 막 동북아시아 변방이 아주 작은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죠,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국제적인 나라였다. 이렇게 우리가 유물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가야, 이 대가의 전성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 고력지산동고, 그 다음에 소가야 이제 시작입니다. 5, 6세기에 이제 뭐 해상 실크로 해상의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고성이 이제 하만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제 고성에 대해서도 이제 시작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남은 운봉고분입니다. 여기에 유공이 들어오는 고분인데, 함양에서 요 길을 따라서 이제 남원도로 연결돼서 백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가야하고 백제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의 요 운봉고분입니다. 여기 있는 고분이 유공이오도록 비아가야입니다. 낙동강에서 이제 가야와 신라를 연결시키고, 우리 지금까지는 항상 작년에 가보면 신라다 가야다, 우리가 신라냐 우리가 가야냐, 군수님 항상 만나면 신라인지 가야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집권하면 이제 안 되고, 이때는 그래서 신라는 끊임없이 장령을 자기 땅으로 넣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래서 많은 물건들을 아주 중요한 물건들을 주고 계속 신라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장령이 낙동강을 쭉 보면 중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이 땅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신라가 555년에 하주를 설치하는데, 그죠? 진흥에 하주를 설치하는데 10년 후에 가야가 망합니다. 그 정도로 장령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고, 이 장령의 향방에 따라서 가야의 운명이 갈리듯이 그렇게 중요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가 아주 작지만 그리고 아주 미약하고 힘없던 존재로 생각했던 이 가야를 보면은 우리가 동아시아 역사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고 동아시아 역사를 지금까지 이해했던 그 시선이 맞는가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 있고 우리가 다시 뭔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고 왔었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다른 곳에서는 지지부진하더라도 우리 하마는 아주 가야의 중심지로서 그죠? 뿌듯하게 이 가야를 리드해 나가는 가야의 대국답게 가야를 리드해 나가는 아라가야 되기를 이제 기원하면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